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에서 중국 문학 그리고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우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여러분과 같이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루신을 따라서 그의 작품 그리고 그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삶을 성찰하는 지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신은 근대 초기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상당히 오래전에 살았고 활동했던 작가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루신은 모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이긴 한데 현대 초기에 나왔던 작품을 주로 썼던 작가이죠. 하지만 이미 한 세기가량 우리하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루신을 다시 읽고 그의 작품을 여전히 읽는 것은 사실 고전 작품이 다 그렇죠. 고전이 아주 오래전에 나온 작품이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인생을 좀 더 성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고전 작품을 읽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루신의 작품을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중국의 작가 루신의 대표작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큐정전입니다. 중편 소설입니다.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전체 이제 루신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목이 정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전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큐의 이야기. 아큐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 작품의 제목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왜 유명한가?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아마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신승리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정신승리법이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정신승리법이라는 단어의 원조, 그리고 이 정신승리법을 가장 잘 사용했던 정신승리법의 달인이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바로 아큐입니다. 루신이 아큐정전이라는 작품을 쓸 때 왜 정신승리법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을 등장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신이 이 아큐가 지니고 있는 정신승리법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아큐처럼 정신승리법을 지니고 있고 중국 국민성이 이처럼 나쁜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신승리법을 중국인만 가지고 있을까요? 근대 초기에 중국인 또는 아큐 같은 사람만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보면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떨 때 아큐처럼 이 정신승리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신승리야, 그건 정신승리지, 이런 말을 흔히 쓰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도 이 정신승리법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있죠. 자, 그러면 정신승리법을 쓰는데 아큐처럼 쓰지 말고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 정신승리법을 쓸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 작품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아큐가 거둔 승리의 기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큐가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는지, 이겼는지 그 기록으로부터 작품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아큐라는 사람은 중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서 날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못했고 집도 없어요. 혼자 그냥 허름한 사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지가 아주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큐는 자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무시해요.
그런데 아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늘 때리고 놀립니다. 툭하면 얻어맞아요. 그리고 굴욕, 치욕을 당합니다. 희한하게도요, 아큐는 그렇게 맞고 당하고 굴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맞아도 바로 즐거워집니다. 희한하죠? 그 비결이 뭘까요? 이건 아큐만의 정신구조, 바로 정신승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신승리법을 잘 활용해서 아큐는 지고 맞고 패배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치욕, 굴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승리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승리로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아큐는 졌어요. 패배했죠. 그런데 아큐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겼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정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크게 4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맞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런데 아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저런 나보다 한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하고 내 자식 같은 사람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 내 입만 아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때린 사람을 아주 그 하찮은 사람으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내가 괜히 저 사람하고 상대해봤자 내 입만 아파. 아이고, 세상이 그리고 엉망이야. 세상이 엉망이다 보니까 자식이 아비를 때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내가 상대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생각을 고치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맞은 일도 잊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낮췄죠. 이번에는 자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 내가 맞을만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때리니까 그래, 내가 버러지야.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내가 버러지고 맞을만 했으면 특별히 억울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큐는 패배를 잊어버리고 다시 즐거워집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를 때려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지요. 남한테 맞아야 억울하지.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자기한테 맞았으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패배한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방법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았는데 이 맞은 것을 나보다 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비구니한테 남한테 맞고 나서 아큐가 때려서 그 비구니를 때려서 전가합니다. 패배를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는 즐거워하고 우쭐해집니다. 이게 아큐가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전형적인 방법 4가지입니다. 이런 아큐의 정신승리법이 지닌 문제점은 뭘까요? 가장 큰 문제점은 패배, 자신의 패배를 직시하지 않는 겁니다. 아큐는 사실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내가 왜 맞았는지, 이렇게 맞을만 한 일을 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고 패배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패배를 인식하고 그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패배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패배에 대한 인식, 패배감이 없으면, 왜 내가 졌는지에 대한 냉철한 생각이 없으면 그 패배가 늘 반복됩니다. 아큐는 그저 패배를 잊어버릴 뿐입니다. 패배를 정신의 가짜 승리로 전환시켜서 패배가 마치 없는 것처럼 전환시켜 버립니다. 아큐는 망각의 달인입니다. 패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패배가 반복되죠. 이런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노예의식입니다. 자신에게 부당하게 오는 억압, 압박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현실에서 치는 패배를 정신적인 조작을 통해서 승리로 바꾸고, 이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가 않죠. 이것은 노예의식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큐가 과연 정신승리법을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아큐는 그 동네에서 가장 약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파트타이머입니다. 그렇죠?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 사람들이 계속 때리는 거죠. 그런데 아큐가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왜 이유도 없이 나 때려?
그렇게 저항을 하고 대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히 동네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일자리도 없어졌을 겁니다. 이제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아큐는 자신의 그런 위치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일종의 정신적인 조작, 정신승리법을 통해서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짠하죠. 그러니까 아큐가 쓰는 정신승리법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패배를 견디는 아주 극단적인 생존 방법, 생명력, 삶의 생존 본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인 승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 잊어버리자.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이렇게 망각을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짠하죠. 옳지 않은 패배, 정당하지 않은 폭력이 왔을 때 이렇게 정신적인 승리를 통해서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아큐의 정신승리법을 한편으로는 노예의식이라고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저 모습 나도 아큐를 닮은 것 같은데, 내게도 아큐와 같은 정신승리법, 아큐와 같은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이 어떤 한순간에는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짠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에 살아갈 때 아큐와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큐의 정신승리법을 슬기롭게 사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큐의 정신승리법은 원래 노예의식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신승리법을 사용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나의 패배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평화이고 일시적인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큐의 정신승리법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신의 소설 아큐정전에 나오는 아큐의 정신승리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큐 정신승리법을 어떻게 사용할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